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 볼 때 반드시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어요. 동그라미 X.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답안 옮길 때. 살인범죄는 피해자의 수에 따라 일반 살인과 다수 살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통 일반 살인은 피해자가 1명인 경우를 말하며 다수 살인은 피해자가 2명 내지 4명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수 살인을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보다 세분화하면 한 사건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대량 살인이겠죠. 대량. 예? 국어 문제야 이거. 예? 국어. 심리적 냉각기를 거치지 않고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살해하는 것. 심리적 냉각기는 뭐예요? 막 흥분된 것들이 사람을 죽이고 났는데 막 정상이겠어요? 벌렁벌렁하고 막 흥분된 상태죠. 이 흥분된 상태가 지속된 상태에서 안정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죽이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연속살인이라 한다. 연속이 어딨어? 연속. 그리고 한 사건과 그 다음 사건 사이에 심리적 냉각기를 존재한 것. 사람 하나 죽여놓고 일 처리해놓고 그 다음에 상당한 시간 동안 안정화를 시키면서 고민하면서 내밀하게 또 계획을 세워서 살인하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연쇄살인이라 한다. 이렇게. 참 이거 참 다음에 얘기합시다. 예. 자, 마지막 페이지? 아니죠? 하나 더 와야겠죠? 왜 이래? 봤고요. 네, 봅시다. 범죄 유형 나왔어요. 아주 순서대로 출제를 해놨네요. 가장 적합하지 않는 거 그랬어요. 화이트 칼라 범죄 그랬어요. X. 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주로 직업 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범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오케이. 증오 범죄는 인종, 종교, 장애, 성별 등에 대한 범죄자의 편견에 따른 것이다. 좋아요. 피해자 없는 범죄는 전통적인 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명확하다? 명확하지 않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범죄를 의미한다. 명확하지 않지. 특정하기 어렵죠. 가해와 피해가 함께 어우러져. 성매매, 그죠? 도박, 서로 하는 거잖아. 이런 것들은 또 기업 범죄도 사실 찾기 힘들어요. 이런 범죄들은 피해자 없는 범죄로 표현할 수 있다. 사이버 범죄는 당연히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다. 이렇게. 자, 별로 어렵지 않죠? 난이도가 좀 쉬운 문제였습니다. 브렌팅햄과 파우스트가 나오면요. 범죄 예방 모델이 1차, 2차, 3차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프리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제프리. 제프리와 브렌팅햄의 내용을 같이 구분해야 해요. 같이 보셔야 해요. 1차, 2차, 3차. 뭐예요? 1차는 일반 사회적인 순찰을 얘기해. 시민 순찰. 어떤 사회 환경적 요인, 사회 정책적 요인 이렇게 보시고요. 두 번째는 조기 예방, 범죄 예측 이렇게 보시고요. 세 번째가 구금이나 특별 예방이다 이 말이죠. 구금이나 특별 예방. 1번에 답이 또 나왔죠. 네. 좋아요. 특별 예방은 이게 3차고요. 우범죄 수찰, 이후 감시 이거 다 1차가 되겠죠. 네. 1차 비상벨 1차, 재수사 교육은 3차. 오케이. 3차. 1차, 2차. 오케이. 이렇게. 자, 꺼니씨와 끌락이 나옵니다. 상황적 범죄 예방이론. 야, 어떻게 이 문제를 이렇게 깔끔하게 해놨는가 몰라. 비율을. 이번에 아주 자기가 잡힌 것 같아. 끌락. 범죄 예방 기법입니다. 예방론이죠. 범죄 예방론. 상황적 범죄 예방. 자, 이것은 뭐예요? 자, 우리는 범죄를 지금까지 자유의사론, 다시 말해서 비결정론. 이 말이 이제 귀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안 들어온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건 이제 공부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결정론. 범죄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결정론이 있고요. 이 결정론에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경제학적 결정론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항상 자유의사론이고 항상 결정론이겠느냐는 얘기야. 그래서 나온 것이 뭐예요? 상황적 결정론이에요. 상황적. 상황에 의해서
그 상황이 범죄적 기회를 주게 되면 범죄하고 그 기회를 차단하게 되면 범죄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상황적 결정론이라고 그래요. 이 상황적 결정론을 설명하기 가장 적합한 것이 뭐냐? 상황적 범죄 예방론이에요. 자, 봅시다. 대상물 강화. 상황적 범죄 예방 기법 25개가 있는데 이거 다 어떻게 다 외우냐? 다 못 외워 이거. 이런 식으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시설 접근 통제. 자, 대상물을 강화한다는 것은 못 갖고 가기 지키는 거야. 잘 지키는 거. 그죠? 운전대 잠금 장치, 강도 방지 차단법. 시설 접근 통제. 시설에 못 오게 하는 것이죠. 전자 카드 출입 제도, 소지품 검색, 출구 검색, 전자시 상품 태그, 퇴장시 티켓 확인, 자연적 감시 지원, 가로등 개선, 방어적 공간 설계. 이걸 이제 우리가 좀 구분해서 봅니다. 자연적 감시 지원을 우리는 위험성 증가다 이렇게 뻔하면은 잡힐 가능성이 있잖아요. 자, 범죄자 입장에서 물건을 가지려고 봤더니 접근이 어려워. 강화됐어. 이거 뭐라고 그래 이거? 노력을 증가야. 노력을 증가시켜서 그것을 차단하는 것이고, 또 하려고 봤더니 위험이 크고, 또 했을 때 창피를 무지하게 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창피를. 그러한 방법으로 상황적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다라는 이론이 상황적 범죄 예방 기법 25개입니다.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책을 좀 보면서 정리를 해줘야 해. 제가 이미 책을 다 써놨습니다만 여기서 다 설명드린 걸로 하고요. 자, 넘어갑니다. 세테드죠. 제프리의 세테드입니다. 범죄 예방 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을. 경찰서 관할 구역 내에 방치된 공폐가와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대한 민원이 자주 접수됐다. 경찰서는 관할 구청과 협조해서 방치된 공폐가는 카페로 조성하고 골목길에는 벤치와 운동기를 설치했다. 새로 조성된 카페와 시설물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했다. 그랬어요. 범죄자가 접근 통제? 아니죠.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했어. 영역성? 이것은 내 땅이야 라고 했다? 이거 아니죠. 활동성 지원? 느낌이 들어있잖아요. 사람들이 마구 그것을 활동하면, 일반 사람들이 활용을 하면 범죄인이 저기는 내가 낄 곳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유지 관리. 오케이. 이것은 깔끔하게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오케이. 마지막이네요. 자, 봅시다. 자, 그림이 나왔어요. 보이시죠? 질문부터 볼까요? 그림에 대한 설명은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않는 것. 자, 범죄에 대한 범죄 삼각형이고요. 범죄 삼각형이고 수정 모양입니다. 자, 범죄 삼각형은 일상활동 이론의 3요소가 시 공간에서 수렴했을 때 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을 도식화한 것이다. 자, 일상활동 이론에서 뭐라고 해요? 동기화한 범죄자. 범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범죄를 기회가 되면 하겠어 라고 하지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적절한 범행 대상이 있어야 하고 아주 먹음직한 것들이 보여야 해. 매력적이어야 해. 그걸 가지면 돈이 되겠어. 이런 것이 보여.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감시자가 없어야 해. 감시자 부재. 감시자가 없어. 그 사람을 지켜줄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범죄를 하게 된다는 거야. 그런 이론이 일상활동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식화한 것이다. 자, 두 모형은 범죄 문제 해결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및 상황적 범죄 예방 기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네요. 그림을 보니까 그렇게 보여. 범죄고 범죄 삼각형이고 이것은 범죄를 둘러싸고 있는 장소와 범죄자와 대상물 간의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통제를 하지? 라는 그림 아닙니까? 기획에 대한 구체적 범죄 예방 기법으로는 소유물에 대한 표시, 출입물 잠금 장치 및 방범 장치 설치, 금고의 활용 등이 있다. 뭔 소리야 이게? 기획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 예방 기법으로 소유물에 대한 표시? 여기는 지금 감시자가 필요하다니까. 감시자. 출입물 잠금 장치 및 범죄 방지 설치?
이것은 위험의 증가죠. 아까 봤던 우리 범죄, 상황적 범죄 예방론에서. 그렇게 보면 이것은 기법으로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거든요. 경찰관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하는 것은 학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경찰이 있거나 친구가 있거나 또 가까운 또 이웃이 있거나 이럴 때는 감시자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가 예방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수정모형 기억의 개념을 보다 확대하여 구체화한 것이다. 그러죠? 동기화된 범죄자를 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통제인, 장소와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 범행 대상을 공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감시인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오, 좋아요. 자, 범죄 피해에 대한 이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자, 인구 통계학적 사회 구조적 요인이 개인별 생활 양식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개인별 생활 양식입니다. 이러한 생활 양식의 차이가 범죄 피해 가능성의 차이로 이어진다. 예컨대 밤늦은 시간 술집,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건전하고 자기 통제력이 강해도 밤늦은 시간에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면 어때요? 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 된다. 응? 가거나 혼자 밤늦게까지 일하는 생활 양식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범죄 피해의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거 어떤 이론이냐 이런 얘기야. 보이잖아 이거. 생활 양식이 노출됐어. 자, 집합 효율성 이론은 뭐예요? 사회가 해체되고 익명성이 보장되고 간접적인 어떤 통제가 약화됐을 때 범죄는 발생한다. 그리고 그 범죄는 문화적으로 전달되더라. 사회 해체 문화 전달 이론의 문제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 사회의 집합적인 효율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회 자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사회 구성원들이 관심을 갖고 범죄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 집합 효율성 이론이고요. 생활 양식 노출 이론은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은 주로 생활 양식이 이렇게 돼 있더란 얘기야. 거기를 주로 가. 깽단이 훨씬 더 범죄 피해의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 왜? 맨날 밤에만 가잖아. 밤에만 가서 술집 왔다 갔다 하다가 지도 사람 때리지만 상대방한테 맞을 가능성도 커. 생활 양식 노출의 경우. 생애 과정 이론은 뭐라고요? 아까 우리 교류부부 1930년대, 1990년대 쌈son. 삼손과 데릴라를 생각하시면 돼. 삼손. 나이가 들수록 철이 들어서 범죄를 하지 않게 되더란 얘기야. 생애 과정 이론. 합리적 선택 이론은 고전주의, 다시 말해서 신고전주의라고 얘기하죠. 신고전주의에서 보니까 범죄는 범죄로 인해서 얻는 아주 극도의 쾌락과, 이익과, 그로부터 처벌을 통해서 받게 되는 이 고통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 있다. 그것이 균형이 됐을 때 범죄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봤단 말이죠. 처벌을 할 때. 그런데 합리적 선택이론은 경제학자들이 주로 한 얘기예요. 경제학자. 우리가 선택을 한다고 할 때 돈을 내가 100만 원을 내면 100만 원어치 물건을 사기를 원하지 50만 원어치 상에서 가치 있는 거 사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것처럼 범죄를 할 때도 이 범죄로 인해서 내가 처벌을 받을 것이 100이라면 지금 얻는 이익이 100밖에 안 되면 90밖에 안 되면 하지 않을 것이다 얘기야. 그래서 결국은 이익과 손실 사이에 어떤 균형이 있게 해주면 범죄는 막아진다 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 이론입니다.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아까 얘기한 베커 있죠. 베커가 낙인 이론에서 지위의 낙인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번 회복적 사법이 나옵니다. 회복적 사법. 이건 빠지지 않죠. Restorative Justice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범죄학은 뭐예요? 형사정치학은 범죄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범죄인을 어떻게 범죄하지 않도록 할 것이냐에 관심이 많았어. 그리고 국가가 나서서 범죄를 낚아채가지고 형사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처벌을 했단 말이죠. 피해자는 어디 있는 거야 이게? 물론 피해자 구조법도 있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피해자 보호 활동이 있지만은 형사사법 체계 가운데서 피해자가 할 도리가 하나도 없은 거야. 역할이 하나도 없어.
물론 뭐 진술권이다, 뭐 피해자 보호를 위한 뭐 소송 촉진법에 의한 배상 명령이 있긴 있지만 그것은 지극히 취약하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의란 게 뭐냐? 결국은 범죄로부터 회복되는 것이 정의인데 그 회복되는 정의를 가져보자라고 하는 것이 회복적 사법이라는 거예요. 원상 회복주의란 말도 쓰고요. 피해자, 가해자, 지역사회 등의 참여를 중시한다. 자, 형사사법기관에서는 뭐예요? 그냥 가해자 잡아다가 법원에서 국가가 처벌하고 끝나. 피해자는 어디 갈 수 없어. 지역사회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여기서는 피해자까지, 가해자까지, 지역사회까지 어떤 식으로? 자, 가해자를 가운데 앉혀놓고 빙 둘러서는 겁니다. 피해자도 있고 가해자 부모도 있고 피해자 가족도 있고 지역사회 어른들도 있고 해가지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 마음에 어떤 것이 있니? 얼마나 잘못한 줄 아니? 하면서 얘기하니까 피해자가 울부짖으면서 이놈아 너 때문에 내가 어떤 줄 아냐 하고 얘기하고 서로 공감하고 회의하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해가지고 서로 화해하는 절차가 뭐예요? 이게 회복적 사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중재나 협상, 합의 등을 통해서 피해자의 회복과 가해자의 처벌에 그 목적을 둔다. 가해자의 처벌이 아니라 화해의 목적을 두고 있다. 용서의 목적을 두고 있다. 용서의. 양형서클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공동체 내로 재통합하려는 시도로서 회복적 사법에 해당한다. 양형서클은 이제 재판서클이라고 하는데 재판에 이르는 그 관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피해자도 있고 가해자도 있고 중재자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한 관여자들이 공동체 내로 재통합하려는 그러한 모임을 갖고 서로 협의하고 화해의 자리를 만드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론적 근거는 뭐다? 브레이스웨이트 기억하셔야 해요. 이 사람 이름. 브루스를 치는 사람들을 브루스를 치는 웨이트야. 부끄럽지. 그래서 수치심이야. 그런데 그 수치심이 재통합적 수치심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낙인 이론을 공부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1차적 낙인을 했더니 1차적 일탈을 했더니 낙인을 했어. 국가사법기관이 나서가지고 처벌을 했어. 처벌을 하고 받고 나니까 차별적인 기회구조에 빠지게 되고 자기 관념이 부정되고 나는 쓰레기라고 하는 그러한 스스로의 어떤 낙인이 발생하고 그리고 제2의 일탈로 갔어. 근데 그 낙인이 뭐냐 이 말. 그 낙인이 형사사법기관의 이제 간섭인데 낙인. 이 낙인은 처벌이란 말이죠. 이 처벌은 뭘 줘요? 수치심을 줘. 수치심을. 근데 이 수치심이 어떤 수치심이야? 거부적이야. 거부적. 다른 사람하고 만날 수가 없어. 사회 내에서 함께할 수 없는 해체적이야. 거부적, 해체적 수치심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낙인 이론에서 얘기하는 수치심 이론이야. 그런데 브레이스웨이트가 얘기하기를 그래 그것은 거부적이고 해체적인 수치심이야. 근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야? 재통합적 수치심이야. 봐라. 가해자, 지역사회, 피해자, 부모,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문제가 다 해결하고 나오면 어때?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 용서를 구한다.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면 한번 기회 주마. 그리고 우리 사회도 너를 들여다볼게. 이러한 공동체가 회복되는 시간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수치심은 주는 건 맞아. 수치심 부여를 했어. 그런데 그 수치심이 어떤 수치심이다? 재통합적 수치심이라는 거야. 사회 공동체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아주는 거부적이고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수치심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한다고 이것을 재통합적 수치심 부여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이 문제는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회복적 사법의 근거가 되는 이론이 됐다니까. 기초적인 이론이 됐어. 예. 갑자기 제가 나타나서 범죄학 기출문제를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사실은 진척부터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뭐 학교 강의다 또 제가 또 전공으로 하고 있는 우리 교정학 강의다 해서 시간이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아담 교정학을 제가 이제 아담 형사 정책을 그동안 이제 뭐 20년 이상 강의를 해왔는데 올 봄에쯤에는 아담 범죄학을 출간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여겨 봐주시고 틈나는 대로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도 뭐 제 강의 들으시면 뭐 문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 분야에 사실은 전문가라고 스스로 이제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유튜브 밑에다가 제 사이트하고 올려놓을 테니까요. 관련 정보를 얻으시고 믿음이 오면 오세요. 함께 공부하고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